안녕하십니까. 2023 빅콘테스트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 자유주제에서 토지가치 예측을 위한 AI 모델 개발 발표를 맡게 된 건글비콘팀의 김도환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배경 및 목적입니다.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가치 예측은 부동산 투자, 도시계획,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투자 및 개발자, 정부기관, 도시계획자,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로 정확한 토지가치의 예측은 이들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기술의 발전은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토지가치 예측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토지가치 예측을 위한 AI 모델의 개발은 현실적이고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목적 및 필요성은 총 3가지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먼저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투자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적 측면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제공을 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줌으로써 시장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 XGBoost 모델을 이용한 모델 개발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 평가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 결과 해석 및 시각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든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응용 및 확장 측면에 있어서 웹 서비스를 구축해 모델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 수행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4가지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였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매매 신고조회 서비스와 토지특성 정보, 그리고 통계청 SGIS에서 제공하는 통계지리 정보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집가 변동률 정보를 추가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조인 방식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PNU 코드의 형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PNU 코드는 19자리 숫자 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서대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그리고 필지, 본번, 부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인을 하였냐면요. 먼저 법정동 주소를 10자리의 PNU 코드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이후 10자리 PNU 코드 뒤에 필지가 만약에 1반이면 1, 그리고 산이면 2 이런 식으로 이어 붙여 주었고, 마지막으로 마스킹 되기 전까지의 지번을 PNU 코드 뒤에 이어 붙여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매매 신고조회 서비스의 데이터는 상세 지번 주소를 알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특성 정보 데이터에서 지목과 용도 지역이 일치하는 데이터만 따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출된 데이터 중 토지 면적이 일치하는 데이터만 또다시 추출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데이터가 만약에 단 하나라고 하면은 해당 데이터셋을 이제 서로 조인을 해서 저희의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하였고, 만약에 하나도 없거나 혹은 2개 이상이다 하면은 해당 데이터는 저희 데이터셋에서 제외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변수 목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프로프스 에어리어 디스트릭트 코드 넘버에 대한 설명이 잘못 기입이 되어 있어서 정정을 하자면 해당 데이터는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수 분석을 위해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구분을 지어 주었는데요. 해당 슬라이드가 이제 연속형 변수들이 목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예측을 진행할 딜 어마운트, 즉 실거래가에 대한 데이터와의 상관계수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상관계수 분석을 보시면 이제 인구 밀도와 공시지가에 대한 상관계수가 높게 측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주형 변수를 이제 박스 플로 차트를 그려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역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 시도 박스 플롯에 대한 분석인데요. 보시면 특히 10일, 즉 서울특별시에 대한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군구 분석도 진행을 하였고, 지목, 용도 지역, 그리고 이용 상황 등등 다양한 범주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을 한 결과 대부분 다 범주별 가격 차이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다양한 다른 범주형 변수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학습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예상을 하여서 모두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범주형 변수들 중 제일 차이가 컸던 것이 이제 시도에 대한 변수인데, 전국 모델로 묶어서 한 번에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보단 그 시도별 개별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모델의 성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여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진행을 하여서 이제 어떤 방식이 더 성능이 좋은지도 분석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결측치 제거를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셋에서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누락된 행을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결측치를 제거함으로써 모델이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연속형 데이터들이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음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상치 제거에 관해서 그 Z스코어를 기준으로 제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거래가를 공시지가로 나눈 값의 사분 범위를 확인을 하여서 1.5 곱하기 IQR 방식으로 이상치를 선정해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가 이상치를 제거하기 전의 그래프이고 오른쪽 그래프가 이상치를 제거한 후의 그래프입니다. 위 방식으로 이상치를 선정할 경우 과도하게 공시지가 값에 의존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주어진 특성들을 가지고 최대한 좋은 성능의 모델을 생성해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활 인코딩 작업을 진행을 하여서 범주형 변수를 모델이 해석 가능한 이진 형태로 변환을 해주었고 데이터셋 분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7:3 비율로 분할을 진행을 해주었고요. 데이터 분할은 무작위로 이루어졌으며 재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시드 값을 부여해 데이터셋을 분할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XGBoost 모델을 이제 생성해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XGBoost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복잡한 패턴이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병렬 처리가 가능해 연산 속도가 빠른 XGBoost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범위 내의 랜덤 값을 부여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튜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튜닝을 진행한 값들은 여기 표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모델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해 모델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중 먼저 RMSE 값을 이용해 모델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옆에 표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RMSE가 380만,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RMSE가 13만으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모델과 개별 모델 간의 비교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RMSE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하였을 때는 전국 모델과 개별 모델이 각각 전국 모델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고 개별 모델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고 반반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저희가 분석을 진행해 본 결과 RMSE만으로는 분석을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거래가가 높은 지역인 경우에 RMSE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해당 지표만으로 모델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예측 오차라는 지표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예측 오차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해당 토지의 실제 거래가를 비교를 하여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예측 값을 실제 거래가로 나눈 값에 절대값을 취하고 그리고 100을 곱해 100분위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 예측 오차 10% 이내의 값의 비중을 주요 모델의 평가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델과 개별 모델 간의 비교 분석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해당 지표 분석을 했을 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별 모델이 전국 모델보다 우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대 오차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는 토지 거래의 특이성을 생각을 해서 지인 간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케이스로 인해 기존 토지의 가치에 비해서 좀 낮게 거래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학습 결과를 시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옆에 산점도 그래프를 보시면 Y는 X 양상을 띨수록 모델이 정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Y는 X 양상을 띠고는 있으나
완전히 Y는 X 양상이 아닌 살짝 퍼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상적인 모델의 학습 결과라고는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측오차도 시각화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커널 밀도 추정 그래프 및 1차원 실수 분포 플롯을 사용하여 시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0% 이내에 예측을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1000%까지 예측 오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개발한 모델을 통해 폴리움을 활용을 하여서 2023년도 1월에 서울특별시 토지의 예측가를 시각화해서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서울의 중심부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강남구, 마포구 등의 가격이 높게 측정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과 활용 및 시사점입니다. 결과 활용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 도시계획,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향상 등이 있고 추가로 자산관리나 도시 인프라 개선,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모델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을 보완을 하고 더 많은 변수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상권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서 모델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시지가 값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델의 특성을 추가를 하던가 아니면 이상치 선정 방식을 살짝 변경을 하여서 공시지가 값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좀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계청 SGIS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최신 데이터가 2021년도의 데이터이고 인구 통계 데이터와 사업체 통계 데이터가 나름의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나타냈음을 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